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변호사의 테크닉 25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들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이라는 특례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음란물 촬영죄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이슈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한번 사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마을버스를 탄 59세의 남성인 피고인이 바로 옆좌석에 앉아있는 만 18세인 여성의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무릎 위, 허벅다리 부분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한 30cm 정도 거리에서 촬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허벅지를 촬영을 한 건데요. 이 경우에 과연 이 피고인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까요? 제 생각에는 허벅지 부위만 촬영이 된 거라면 이미 이렇게 치마를 입어서 드러난 부분을 촬영을 한 것이니까 좀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네, 저도 같은 생각이긴 합니다. 네. 근데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이제 봐야 되는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피해자의 성별과 같은 대상 또는 그 비슷한 연령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저희는 되게 그 좀 심한 사건, 그 정도가 심한 사건들 많이 보기 때문에 이런 뭐 웬만한 것들을 접하면 이거 이 정도는 괜찮을 텐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피해자 보통은 여성이죠. 여성이면서 예를 들어 10대 소녀였다라고 하면 그 10대 소녀가 그 받을 수 있는 수치심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그 아까 말씀하신 대법원 판례에서는 야간에 버스 안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옆좌석에 앉은 여성의 허벅다리 부분을 촬영한 똑같은 사안이 있는데 14조 2 제1항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라고 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대법원 판례가 여러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촬영한 사람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촬영 장소는 어딘지, 촬영 각도, 그리고 거리는 또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특정한 신체 부위가 어느 정도 부각됐는지 같은 이런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사실관계 한번 또 살펴볼게요. 피고인이 2015년 1월경에 피해자를 만나 사귀는 사이였어요. 그리고 동의를 얻었어요. 사귀는 여성의 동의를 얻어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을 했어요. 그런데 2015년 11월경에 화가 나서 이제 피해자랑 다투게 됐습니다. 피해 여성이랑 이제 교제하는 중에 서로 다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난 상태에서 어떤 공소외인에게 그 피해 여성의 사진을 보내게 됩니다. 또한 성관계를 촬영한 그 동영상도 보내게 돼요. 그러니까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 사귀고 있는 여성이 공소외인과 바람을 핀다라고 아마 오해를 했던지 그런 사실을 인지하게 돼서 보냈던 것 같아요. 이 공소외인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피해자와 알던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관계였고요.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를 잘 알고 있던 사이였는데요. 이 공소외인 같은 경우에는 촬영물을 전송받은 후에 곧바로 삭제를 했어요. 피고인이 과연 이 경우에 이런 나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송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지 오늘 두 번째 사안입니다. 이 대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촬영한 거하고 보낸 거하고 두 가지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촬영한 거 자체는 동의를 얻어서 촬영한 거니까 별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아는 사이더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를 보냈다라는 게 좀 처벌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 이 부분에서 대리님께서 상식에 법상식에 비춰 아주 잘 설명해 주셨는데 성폭력 처벌법 14조 2항을 보면은 휴대폰 카메라 등을 이용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 그게 촬영 당시에는 동의를 얻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서 이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요. 요 사안을 보면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소 외인을 다시 만난 것을 알고 화가 나서 그 관계를 분명히 하려고 이런 촬영물을 전송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교부하거나 전달할 의사로 이 촬영물을 전송한 것은 아닌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 경우는 위 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14조 2항에서 정한 촬영물의 제공이라는 행위로 보는 게 가장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대해서 말해보았습니다. 지하철 같은 데 타면 여성들은 사실 되게 두려워요. 혹시라도 계단 뒤나 이런 곳에서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분들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염려가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경우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단순한 형사처벌하는 거에 더불어서 신상 정보를 등록하고 그 정보를 공개하는 대상이 되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분들 이런 행동 절대 하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동의를 얻어서 촬영을 했다고 하더라도 제3자한테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배포하는 행위도 별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그 모든 핸드폰에 카메라가 워낙 잘 발달이 되어 있어서 뭐 이런 그 지하철이라든지 이렇게 가다가 잘못해서 눌려져가지고 촬영을 한 경우도 제가 종종 보는 것 같아요. 사건들이 있어서. 만약에 그러니까 가해자 분이신데 이거는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의도가 없는데 우연히 정말 카메라가 작동이 돼서 촬영이 됐거나 이러면 당연히 변호를 받으시고 또 무죄를 주장하셔야 하는 거죠. 예, 그 경우엔 또 저희 도움을 또 받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또 한 주 동안 우리 힘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